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잠자리에 들지만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묻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 침묵으로 마음을 닫았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문득 어떤 순간에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기억 말이에요.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오늘 소개할 은경 씨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72세의 평범한 할머니이지만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어요. 은경 씨는 어느 봄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38년 전에 헤어진 친구가 함께 웃고 있었죠. 그 순간부터 은경 씨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은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라는 말이 삶에서 얼마나 조용하고도 따뜻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용서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 가장 작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을, 실수했던 그때의 자신을, 상처받고 상처 줬던 그 시절의 자신을 말이에요. 은경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쌓아둔 작은 응어리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도 자신만의 순자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은경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경 씨는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켠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그 사진첩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죠. 바스락거리는 필름 사진들 사이로 어느 페이지에서 손끝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옆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친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순자, 잊은 줄 알았던 이름이 속삭이듯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땐 우리가 참 좋았지. 은경 씨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그 말 속엔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진 기억들이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왠지 그때 그 시절의 향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 사이엔 38년이라는 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경 씨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정말 그럴 만큼 큰 일이었을까? 은경 씨와 순자 씨는 20대부터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건 작은 봉제 공장에서였어요. 같은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 일하던 그곳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같이 일하고, 같이 밥을 먹고, 때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야근하자. 응, 같이 하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휴일이면 둘이서 극장에 가거나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죠. 순자 씨는 은경 씨보다 조금 더 활발했고, 은경 씨는 순자 씨보다 조금 더 신중했어요. 그 차이가 서로에게는 매력이었습니다. 연애 얘기도 함께 나누고,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그려갔어요. 그 시절엔 우린 평생 친구일 거야 라는 말이 당연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둘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옷을 만들어 파는 작은 가게였죠. 몇 년간 모은 돈을 합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돈 계산을 하는 방식, 손님을 대하는 태도, 물건을 들여오는 방법 등 작은 의견 차이들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사업 자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이 어긋났습니다. 누가 더 많이 투자했는지, 누가 더 많이 일했는지, 그런 따질 필요 없던 것들을 따지게 되었죠. 은경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예민하다고? 나는 그냥 정확히 하자는 거야. 상처가 상처를 낳았습니다.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말들이 그날은 왜 그렇게 날카롭게 들렸을까요? 내가 오해한 걸까? 아니면 순자가 돌이켜보면 그때는 다들 너무 어렸고 그저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서로를 놓아버린 거였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8년. 은경 씨는 아직도 순자 씨의 소식을 모릅니다. 결혼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그녀는 늘 조용히 머물러 있었죠. 순자와의 기억이 떠오른 그날 밤, 은경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은경 씨의 어머니는 말이 없고 다정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항상 바쁘고 조용히 무언가를 챙기던 사람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린 은경 씨에게는 그런 엄마가 때로 서운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수고했다. 짧은 대답과 함께 다시 바느질에 집중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왜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다른 집 엄마들처럼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여갔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엄마와 자주 부딪혔어요. 은경 씨는 더 많은 대화를,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사랑을 원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말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 엄마의 표정을 은경 씨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가 이내 다시 조용해지셨어요.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은경 씨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꺼내지 못했죠. 그땐 나도 참 모질었어요. 한 번이라도 손을 꼭 잡아드릴 걸. 시간이 흘러 은경 씨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자, 손녀를 보며 살아오다 보니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시절 엄마도 어쩌면 외롭고 힘들고 안쓰러웠을 거라는 거리요. 가난한 집안의 살림을 꾸려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 그 모든 걸 말없이 견디던 사람이었단 걸요. 아, 엄마도 그냥 최선을 다해 사셨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조용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던 마음을 묵묵히 지켜주던 그 따뜻함을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 가장 힘들었던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 은경 씨는 말합니다. 60대가 되니까 말이에요. 자꾸 옛날 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때 화를 냈는지,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는지, 혼잣말처럼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 사람들은 다 괜찮았을까 하고 묻곤 했죠. 밤마다 잠자리에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엄하게 했던 순간들,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던 날들, 친구들과의 사소한 다툼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이해했다면, 좀 더 친절했다면, 좀 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무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기 어렵다는 거였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어르신이라며 존대하지만 정작 마음속 어린아이 같은 불안과 후회는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경 씨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손자 생일 선물을 만들어 주려고 간 공예교실에서였어요. 복지관 게시판에 여러 가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안내문의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 문장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은경 씨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어두고 매일 읽었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처음엔 그냥 글자였지만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렸어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일 뿐이야. 조금씩 자신을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해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속삭여주기도 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은경 씨는 순자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는 건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종이에 조용히 마음을 옮겼습니다. 순자야, 참 오랜만이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보고 싶었어. 그날 이후로 나도 많이 아팠단다. 보고 싶었고 미안했고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그땐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나도 예민해져 있었나 봐.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우리 둘 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던 거야.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었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가끔 떡볶이를 먹을 때면 내가 생각나고, 봄꽃이 필 때면 우리가 함께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던 날이 떠올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너의 옛 친구, 은경이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래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은경 씨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낼 주소를 모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 한켠이 처음으로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미안함으로 무거워지더라고요. 은경 씨는 이제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들을 마음으로 조용히 안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순자는 오늘도 건강할까? 엄마는 저 하늘에서 편안하실까? 그렇게 하루하루 후회 대신 온기를 채우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도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먼저 떠올려요. 그 시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72세의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 한 장에서 시작해서 38년 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은경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깨달음이죠.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게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은경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화해를 해야만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용서가 더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은경 씨는 순자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38년간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시절 엄마도 최선을 다하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해준 그 한마디였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의 선택들, 상처 주고받았던 그 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 같았던 그때의 모습들, 그 모든 것에 대해 말이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았기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지혜로 바꿔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은경 씨처럼 이제는 급하지 않게 살아가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실수했다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묻어둔 누군가가 있다면 은경 씨처럼 마음으로나마 조용히 안아주세요.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연락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용서가, 그 작은 이해가, 그 작은 위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은경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은 용서를 연습해 나가시길 바래요. 여기는 지혜의 바다.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